네, 뉴스탑 10 첫 번째 주제 바로 이겁니다. 붕괴 뒤에 숨은 조짐들, 경기도지사의 사과, 성남시장의 축사, 이 바로 판교 이 관련 사고부터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주말 내내 우리의 눈과 귀가 쏠려 있는 판교로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16명이 숨졌고 이번 사고 부상자만 11명인데 중상자 가운데 현재까지 4명이 생명이 위중한 상태입니다. 빨리 고비를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관련해서요. 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있었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동영 차장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 좀 브리핑에서 담겨 있었나요? 예, 오늘 이번 사고 수사본부에서 첫 번째 브리핑이 열렸는데요. 예. 가장 먼저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단 한 명의 안전요원도 현장에 배치되지 않았다. 이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4명의 현장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단 한 명의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안전요원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안전요원이 제대로 배치만 돼 있었어도 이번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주최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사회 진행자가 자 환풍구 위에 있는 올라가 계신 분들 내려오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몇 번 하는 것과 현장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돼서 실제 지도를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이런 점에서 아쉬운 점으로 좀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예. 경찰 수사가 무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측과 그리고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후원을 했죠. 이 기관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행사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누가 준비를 했고 그리고 어떤 안전조치들을 준비를 했었는지 실제 이행이 됐는지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영상과 그리고 증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분당 소방서 구조팀장의 말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의식 있는 분들은 막 살려달라는 비명도 지르고 상당히 아내가 어수선하고 혼돈스러운 상태였습니다. 18년 동안 소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다수의 인원이 좁은 공간에서 밀집되게 사고가 발생된 건 처음이었습니다. 18년 소방관 인생 중에 처음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황스택 기자. 네. 쭉 금요일부터 판교에 있었고 현장 취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지금 안전요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환풍구에 올라가지 마라. 환풍구에 절대 그쪽 위에 서선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고 하지만 이게 핵심은 지금 산업재해 그러니까 산재 처리가 좀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부상자와 사상자들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예. 과연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앞으로도 남아 계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관련돼서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2011년 수원지법에서 내린 판결이 있는데요. 2011년 초등학생이 지붕으로 되어 있는 환풍구가 깨지면서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때 당시 어린이가 지금 뇌 쪽에 영구적인 장애가 와서 부모가 지금 소송을 냈었거든요. 보면서 얘기를 하실까요? 예. 네, 환풍기 관련 사고가 지금 판교뿐만 아니라 이전에 조짐이 많았었습니다. 2009년 9월에는 동탄 신도시에서 예. 방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유사한 사례인데요. 지금 환풍기 지붕이 파손되면서 어린이가 좀 중상을 입었고요. 2013년 11월에도 부산 백화점에서 고등학생이 지금 친구들과 좀 상당히 심한 장난을 하다가 예. 환풍기 밑으로 떨어지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쟁점은 과연 어느 정도 이제 관리업체의 책임이 있느냐 이런 거일 텐데요. 당시 수원지법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 관리업체에도 60%의 책임은 있다. 하지만 어린이 역시도 어느 정도 지능이 있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의 책임은 어린이에게도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번 사고가 난 대다수 사람들이 좀 성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성인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고의 어떤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판결이 나더라도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은 낮아질 것이고 배상을 할 때도 사고 당사자들이 어떤 위험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로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가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산재 처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분명히 누구한테 있느냐 이걸 따져보는 건데 이동영 차장. 네. 이 명의를 도용했네 만에 이 논란이 뜨거운데 결국 경기 과기원과 그러니까 이 성남시 측에서 어느 쪽이 누가 주체를 똑바로 했고 뭐 돈을 받았냐 이 문제도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이 홍보 팜플렛에 이 성남시가 이름이 들어있는데 성남시에서는 우리는 이 행사를 지원할 계획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명의를 주최 측이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성남시에서도 우리 행사에 후원하기로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문구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쪽에 따르면 예. 그쪽에서는 우리가 행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경기도 산하 기관이니까 경기도도 당연히 이런 행사를 후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밝혀서 그래서 형식적인 논리에 따라서 경기도 이런 이름들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고 있는데 성남시 역시 본인들의 행정 관할 구역 내에서 일어났고 또 시장이 거기에 축사를 하러 간 것으로 확인되는 것을 보면 예. 완전히 이런 그 행사 주체에 대한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단순히 문구에 들어 있었다 아니다 우리 의사에 반한 도용이다 이런 논란을 따지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이 행사에 얼마만큼 관여돼 있었는지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경기도지사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는데 일단 내 책임은 없어라고 말하는 이재명 시장의 이야기는 조금 이 사태를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덧붙이기 위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축사하도록 돼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거예요. 빨랐습니다. 상당히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다. 그래서 대응이 빨랐다는 이제 본인 얘기인데 황 기자가 그때 봤을 때 현장에 있었을 때 이재명 시장이 현장에 있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분명히 좀 이재명 시장을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제일 처음에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축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중에 알은 거고요. 제가 이제 그 사고 현장을 취재를 하면서 어떤 사고의 어떤 그 본부가 꾸려져 있을 때 그때 이재명 시장이 저 있는 걸 보고 좀 상당히 좀 빨리 왔다 시장이 사고가 났는데 물론 그 장소와 그 시장 그 성남시청과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2km, 2.5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 기자가 얘기하는 거는 축사를 한지 몰랐기 때문에 시장이 그냥 단순히 빨리 왔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제 그 추후적으로 밝혀진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그 환풍구가 여기 있었다면 이 반대편에 그 이재명 시장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고 있었다. 예.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밝혀진 팩트인데 방금 이동영 차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단 두 사람의 어떤 그 정치 지도자라고도 할 수 있는 뭐 경기도지사와 또 시장의 입장이 조금은 좀 다르거든요. 지금 남경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내 책임이라 그러고 지금 그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합의한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시장은 어떤 이 이데일리 측의 명의 도용적 측면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진짜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일지 물론 이 시장은 또 변호사기 때문에 법적 책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주최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 사고의 수습의 책임, 보상의 책임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뭐 성남시의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은 유가족들 입장의 생각을 하면은 어차피 이 행사가 뭐 시 쪽에서 일어난 건데 조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글쎄요, 저도 뭐 한마디 좀 거두고 싶은데요. 예. 이재명 시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야당 출신 시장이고요. 재선 성남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남경필 지사는 아주 신승, 어렵게 새누리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당선된 인물인데요. 글쎄 뭐 어느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이런 대응이 다르게 나왔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면모를 보면서도 약간 두 정치 세력에서 다른 부분 이런 것들이 보여진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가 이 최종적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책임이란 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자, 남경필 지사 책임이 있다. 내가 얘기하는 순간 이 사건에서 굉장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지 앞으로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실제로 남경필 지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고 경기지사로서 경기도 어떤 재정을 이용해서 어떤 보상을 할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인지 이 부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이제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피해 보상까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황 기자 어쨌든 다시 사건의 본질로 가보면 이 환풍구 문제 그러니까 규정도 없고 안내문도 없고 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하태원 차장도 지금 저 사고라는 지역을 자주 가는데요. 예. 하태원 차장 저런 그 환풍구 주변에서 네. 많이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글쎄, 뭐 저도 판교에 살기 때문에 저 현장에 굉장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실제로 그 환풍구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서 제가 황급히 끌어내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아이들, 어른들도 할 것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예. 생각 많이 말씀하십시오, 했습니다. 한 기자. 지금 환풍구 관련 규정에 관한 현행법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어떤 규정도 없다. 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규정이 아예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풍구 주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 뭐 이 부분 지금 뭐 2m 이상 설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법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고요. 그리고 건설물이 있으면 여기서 안전관리 항목이 있는데 이 환풍구에 대해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말해서 사고가 난 그 유스페이스 건물 역시도 안전점검을 지난해 받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환풍구의 이 쇠 걸개가 좀 무너진 건데 예. 저 환풍구가 얼마만큼의 하중을 견뎌야 하느냐 이런 것도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쨌든 법적 규제 자체가 없으면 일단 환풍구라도 아예 못 들어가게, 못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선진국 사례는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동영 차장. 예, 선진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예. 환풍구의 모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아예 올라서지 못하게 한다든가 지금 나오고 지금 있는 화면에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조형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황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만약에 이 하중을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게 이런 기준을 만든다면 그럼 환풍구 위에는 올라가도 되는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환풍구에는 올라가면 안 되고 그렇죠. 저런 불필요한 규제를 또 하나 만들어서 건설업계에 어떤 부담을 주게 한다든지 새로운 규제를 만들 게 아니라 예. 좀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자기 책임 의식 기르는 게 좀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외국 언론들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또 한 번의 인명사고가 났다고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여러 보도도 보셨을 겁니다. 빨리 소일코라도 외양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